자, 유형 해결의 법칙 429번 해설하겠습니다. 복소수 Z가요. A 플러스 BI고요. A가 양수, B도 양수래요. 이제 Z제곱 더하기 Z의 켤레 복소수 Z바의 합. 요게 0이다. 그러면 Z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의 N제곱이 얘가 정수가 되도록 52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몇 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Z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네. 넌 누구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Z의 제곱 더하기 Z의 켤레 복소수를 만드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 더하기 Z의 켤레 복소수 시작. A 마이너스 BI. 그럼 이거 정리 한번 들어갈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2AB의 I 더하기 A 마이너스 BI는 그대로. 그러면 다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쪼개주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까지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는요? B로 묶었을 때 2A 마이너스 1의 I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정리한 결과가 다 같이 얼마? 0. 그렇구나. 이게 0 된대. 그럼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앞쪽 괄호가 0이고요. 뒤쪽 괄호도 0이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뒤쪽 괄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처음 주어졌을 때 B가 뭐라 그랬으니까.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죠? B가 양수니까 이 뒤쪽 괄호가 0 되려면 절대로 B는 0이 될 수 없고 2A-1만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어요. 2분의 1. 그걸 앞쪽 괄호에다 대입합시다. 시작.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다 같이 얼마? 0. 그럼 B제곱은 4분의 3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곱 떨어뜨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요? 근데 B가 양수래잖아요. 뭐만 우리가 체크해요. 2분의 루트 3. 끝. 그렇게 해서 A값, B값 찾았죠. 일단 1단계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아까 야 Z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Z가 밝혀졌어요.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Z인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Z의 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하대요. 맞습니까? 그럼 Z 제곱 해봅시다. 시작. 4분의 얼마?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맞아요? 더하기 다시 1이니까 더하기 4. 이렇게 가져가죠? 분자에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분했을 때 얼마가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이게 Z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새로운 복소수죠. 근데 이거를 N제곱 했을 때 걔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정수가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와서.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 저 녀석 N제곱 합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을 선생님이 N제곱 했을 때 얘가 정수가 되는 애를 찾을 건데 두 가지 해설을 또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옆을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여기서 풀이 1 들어갑니다. 풀이 1.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접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얘가 정수가 나오는 규칙을 발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해볼게요. 먼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복소수를 선생님이 너 오메가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1제곱은 그냥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메가를 내가 뭐 해보냐면 제곱을 해봤다고. 제곱하니까 불러봐. 4분의 1 마이너스 3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i. 맞습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메가 세제곱 한번 해봤어요. 세제곱은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랑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하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은 뭐 나오냐면은 4분의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선생님 계산 맞아요? 네. 그럼 얘가 뭐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정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Z 오메가의 4제곱 해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오메가 5제곱 해보면은 여기다가 4제곱한 결과인 마이너스 오메가에 오메가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이 아까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정수 아니네요. 오메가 6제곱은요? 오메가 5제곱이었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 오메가를 또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3제곱이잖아요. 그럼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 돼요? 정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언제 정수가 돼요? 3하고 6일 때. 그러면 다시 7하고 8일 때 안 되고 오메가 9제곱이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쭉쭉 10하고 10일 안 되고 다시 오메가 12제곱은요? 와우! 그러니까 결국 모든 3의 배수에서 정수가 되는 거 보여요? 50 이하의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예요? 16개.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n의 개수는 몇 개구나? 16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풀이 1이에요. 그죠? 풀이 1. 풀이를 선생님이 총 3가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 2요, 요번에는. 자, 풀이 2는 뭐냐? 아까 우리가 오메가의 n제곱을 지금 해서 정수가 된 애를 찾을 건데 최초로 찾은 오메가가 다 같이 뭐였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어요. 맞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떤 복소수의 식의 값을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무리수 혹은 허수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 정리한 다음에 제곱했었죠. 2를 양변에 곱하면 2오메가, 1을 넘기면 2오메가 마이너스, 걔는 루트 3i. 맞습니까? 양변 제곱 들어가니까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4는, 아니 3은, 왜냐면 우변이 얼마니까? 그래. 너무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개수가 4, 4, 4죠? 다 약분해서 날리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 이런 게 딱 보이는 순간 곱셈 공식의 활용이 떠올라야 돼요. 양변에 뭘 곱해줘요? 오메가 더하기 1을 곱해주는 센스. 그러면 좌변이 누구랑 같아져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1.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나와요? 와우, 드디어 정수 하나 나오는 n값을 찾았어요. 3. 양변 제곱하니까 오메가 6제곱은요? 1. 야, 결국 여기서 3식 지수가 커질 때마다 계속 정수가 나오겠구나. 추론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똑같이 n은 뭐의 배수구나? 3의 배수구나. 따라서 몇 개? 16개.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풀이. 요게 풀이 2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풀이 3로 갑니다. 한꺼번에 했다가 정리하세요. 풀이 3는 뭐냐? 아는 놈만 아는 문제다. 아는 해법이다. 바로 등무하부의 정리라고 선생님이 영상에 올려뒀던 거. 들어본 사람? 풀이 3이요. 네.
드무아무르의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메가 써드립니다.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로 분리가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드무아무르의 정리라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녀석을 식을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복소수 z의 크기 곱하기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형태를 다 같이 복소수의 뭐라고 배웠어요? 극형식 뭐라고요?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 세타를 찾는 요령은 뭐라고 그랬냐? 복소 평면 위에다가 복소 평면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축을 실수축이라고 생각하고 y축을 허수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수 부분을 x 좌표로 허수 부분을 y 좌표로 표현하는 녀석 이거를 복소 평면 위에다가 올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좌표로 복소 평면 위에 찍힙니다. z가 뭐라고요? 찍혀요. 그걸 우리가 요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다? 오메가 1제곱의 자리에 딱 위치한 녀석이다. 이 녀석을 a, b로 나타내보면 걔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고 이걸 어디다가 표현할 수 있다? 다 같이 무슨 평면? 복소 평면에다 표현할 수 있다. 원래 일반적인 복소수는 x축과 y축이라는 직교 좌표계에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거를 눈에 보이게 복소 평면이라는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해서 실수 부분을 실수축의 좌표로 허수 부분을 허수축의 좌표로 조합을 만들어내면 복소수도 복소 평면의 하나의 위치로 점을 찍어낼 수 있다. 이게 복소 평면입니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이 복소수 오메가 1제곱까지 요 거리 원점과 저 복소수 z 사이의 거리 요게 바로 복소수의 크기예요. 뭐라고요? 이게 복소수의 크기다. 만약에 얘를 그냥 지금 일반적인 문제 적용하지 않고 A하고 B라고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가 지금 Z라는 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면 A, B를 표현한 녀석이 Z1제곱의 좌표가 되고 자 복소수 Z의 크기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저 Z점까지의 거리 선분의 길이가 뭐가 된다? 크기가 된다. 뭐라고요? 선분 5Z의 길이가 복소수의 크기가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뭐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저 복소수 OZ라는 녀석하고 실수축이 이루는 이 각, 이게 바로 세타입니다. 뭐라고요? 저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편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거를 아크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복소수 Z의 편각을 아크 Z라고 하고 걔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데이터가 뭐하고 보다 크기와 편각이다. 뭐라고요? 자, 크기와 편각을 이용해서 복소수를 삼각함수로 바꿔서 정리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소수의 극형식.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Z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자, Z를 제곱해보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냐면 크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괄호 부분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제곱을 계산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요걸 제곱을 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Z는 크기의 제곱은 우리가 크기의 제곱이라고 알면 돼요. 그죠? 뒤에 나와 있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지금 이해를 못해요. 어디서 이해가 가능하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배워야지 이해가 가능해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 그런 것도 있나요?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미적 2에 나옵니다. 어디요? 3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자연스러워져요. 코사인 얘가 2세타 더하기 i 사인 뭐가 돼요? 2세타가 됩니다. 뭐라고요? 각만. 다른 거 안 하고 각만 2배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Z 세제곱을 해봤더니 앞쪽은 그대로 세제곱이고요. 얘도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에서 세제곱했고 삼각함수에 마찬가지 덧셈 정리 이용해봤더니 절대값 Z의 세제곱에다가 코사인 3세타 더하기 i 사인 3세타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귀납적으로 추론해보니까요. Z n제곱은요. 앞에 있는 크기 n제곱하고 뒤에 각도는요. n배가 돼서 코사인 n세타 더하기 i 사인 n세타가 된다는 것까지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복소수 극형식의 n제곱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제곱을 했을 때 그 위치가 세타에서 몇 세타로 바뀌었어요? 2세타로 바뀌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극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복소수 Z하고 실수축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점하고 복소수 Z점을 연결한 저 선분과 실수축이 이루는 각. 근데 그게 2세타가 됐다는 얘기는 옆으로 몇 도 회전했다는 얘기야? 세타만큼 회전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크기가 만약에 1이라면요. OZ의 길이는 변함없이 옆으로 세타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수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회전하는 거, 거듭제곱, 복소수를 거듭제곱하는 게 복소 평면에서 최초의 위치만 알면 그 녀석을 같은 편각만큼씩 계속 뭐 하는 거다? 회전하는 거구나. 아까 Z n제곱 했더니 편각이 뭘로 바뀌었어요? n세타로. 그러면 세타만큼씩 몇 번 회전했다는 거야. n번 회전한 게 바로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세제곱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크기가 1이라면 세제곱하면 옆으로 세타만큼씩 몇 번 회전한 거야? 3번 회전한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3세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세타가 되겠죠, 편각이. 그럼 봐봐라. 아까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건 Z 제곱의 위치고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은 건 Z 몇 제곱의 위치가 되는 거야? 세제곱. 크기가 뭐일 때? 1일 때. 만약에 크기가 변했어. 크기가 1보다 컸으면 Z제곱의 위치는 어땠을까? 훨씬 Z의 위치보다 길어졌겠지. 이렇게 더. 크기는 커졌으면 이렇게 원래 있던 OZ보다 길어지면서 Z제곱이 여기 있을 거야. Z 세제곱은 크기가 1보다 크면 세제곱하면 Z제곱 했을 때보다 크기가 더 커지네. 그러면 걔는 더 길어지겠지. 이렇게. 여기에 Z 세제곱의 위치가 놓이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결과적으로 복소평면에서 Z를 극형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Z의 1제곱, 2제곱, 3제곱은 결국 크기를 제곱, 세제곱 해주는 거고 편각은 2배, 3배, 4배가 돼서 복소평면에서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이용하면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 아까 그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그래도 누군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알아듣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자, 선생님이 끝까지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들어봐. 알았지? 자. 그럼 오메가라고 했던 녀석을 선생님이 좌표평면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고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나타낼 거야. 극형식은 뭐하고 뭐가 중요 요소다? 크기와 편각. 뭐라고요? 크기와 편각이 중요 요소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오메가라고 했던 녀석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고 놓고 얘를 복소 평면에다가 위치를 찍어볼 거야. 실수축과 허수축. 자, 그럼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있어서 여기에 오메가 1제곱이 있고 원점 5하고 연결시켰을 때 원점과 오메가 1제곱 사이의 거리가 바로 저 오메가라는 복소수의 크기가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녀석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결국 크기가 얼마짜리가 되는구나? 1짜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복소수 z가 여기서 오메가죠. 오메가가 실수축과 이루는 저 각, 걔를 편각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크 오메가라고 하면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특수각이니까 여러분도 세타를 찾을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1대 루트 3대 2가 되면 몇 도 몇 도짜리예요? 30도, 60도, 90도짜리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가 1에 해당하면 여기가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타는 몇 도였을까요? 60도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편각도 우리가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찾아냈어요. 특수한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오메가 1제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오메가 2제곱을 여러분이랑 같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얘가 60도니까 60도 회전시키면 보세요. 이게 처음에 60도였어요. 여기서 60도 회전시키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120도짜리. 60도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따라왔니? 그럼 여기에 누가 생겨요? 오메가 제곱이 위치한단 말이야. 근데 저 녀석의 좌표를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읽어내볼까요? 자, X좌표. 우리 정민이가 예쁘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는요? 똑같이 2분의 루트 3. 오메가 제곱을 좌표로 나타냈더니 몇 컴마 몇이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요. 그럼 오메가 제곱을 복소수로 나타내면 뭐 더하기 뭐라고요? A, B 이게 바로 아까 A, B로 나타낼 때 얘가 뭐였어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오메가 제곱을 찾은 거라니까요. 계산 하나도 안 하고 회전만 시켜가지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요. Z 이제 세제곱 갑니다. 세제곱. 그러면 다시 몇 도 회전하면 돼요? 편각이 60도니까 한 번 거듭 제곱할 때마다 60도씩 회전한다는 거 알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시초선이었던 실수축으로부터는 60도, 60도, 60도니까 몇 도 움직인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녀석이 바로 여기에 오메가 세제곱이 나와요. 따라왔어요? 근데 크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크기 얼마짜리예요, 지금? 1이요. 세제곱 해도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1컴마요. 와, 오메가 세제곱의 좌표를 좌표평면상, 복소 평면상에 읽었더니 마이너스 1컴마형이야? 그거를 복소수로 바꾸면 오메가 세제곱 뭐 더하기 뭐?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우.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정수.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길동의 후야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를 알려주면 몇 개를 알아? 10개를 깨우쳐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Z 4제곱은요. 다시 몇 도 회전? 여기서 몇 도 회전? 60도 회전, 60도. 한 번 거듭 제곱할 때마다 편당만큼씩 회전. 이해됩니까? 60도 회전하니까 어디까지 와요? 도대로 대칭되게. Z 제곱이랑 똑같이 대칭되게 60도 맞고 왔겠죠, 밑으로. 여기 Z 오메가 몇 제곱? 오메가 제곱이랑 대칭되게 오메가 4제곱이 왔겠죠. 맞습니까? 그럼 읽어봐요. 오메가 4제곱의 좌표는요. 오메가 제곱이랑 X축에 대칭한 거랑 똑같으니까.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오메가 4제곱 계산 하나도 안 하고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해했니? 한 번 제대로 깨우치면 이게 엄청 편하다니까요. 네. 믿거나 말거나. 자, 끝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Z5제곱 해봐요. 몇 도 회전해요? 60도 또 회전해요. 그러면 또 좌우 대칭이니까 누구랑 실수축의 대칭 구조예요. 오메가 1제곱하고 실수축의 대칭 구조죠. 그럼 여기 오메가 5제곱의 좌표는 불러보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오메가 5제곱도 저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복소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오메가 6제곱은 다시 여기서 오메가 5제곱의 위치에서 몇 도 회전? 60도 회전. 편각이 60도니까 그것만큼씩 계속 회전해 나가는 거야. 60도 더 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실수축 위로 올라가죠? 실수축 위로 올라가면 걔가 크기가 똑같이 얼마니까? 1이니까 몇 컴마 몇으로 가요? 1,0으로 가요. 1,0으로. 자, 그래서 이 녀석 좌표는 1,0이 되고 걔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제 뭐 더하기 뭐? 1 플러스 0i. 그러니까 1 해서 다시 뭐가 됐어? 와, 1이 됐다는 얘기는 주기가 나왔다는 얘기. 한 바퀴를 돌아버렸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됐다고요? 6이 됐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한 주기 안에서 얘가 정수되는 게 몇 번 생겨요? 2번 생겨요. 한 주기 안에서. 3일 때 하고 6일 때. 그럼 다음 번 돌 때 보세요. 다시 정수가 되려면은 몇 칸 가야 돼요? 세칸만큼씩. 3칸. 한 번 회전할 때마다 60도씩 3칸 가잖아요. 그럼 Z 6제곱에 있던 애가 새롭게 정수가 된다는 얘기 실수축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실수축 위에 올라오니까 Z 오메가 세제곱하고 어때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60도씩 3번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는 오메가 몇 제곱이 돼요? 9제곱. 그럼 다시 여기서 3칸 또 움직이면요. 오메가 12제곱. 그래서 정수가 될 때마다 걔네들을 나열해봤더니 3, 6, 9, 12가 되는 거 보여요? 아까랑 똑같이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래서 50 이하의 3의 배수 몇 개? 16. 지금 우리가 직접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안 해보고 복소수 오메가라는 애를 실수축과 허수축에다가 올려서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저 편각이라는 것만 찾았더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요소와 편각이라는 요소 두 개만 찾았더니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그 녀석을 계속 편각만큼씩 옆으로 돌려가면서 그 좌표를 찾아주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객관식 문제 중에서 킬러급으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얘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풀이는요. 알아듣는 놈만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네. 정리합시다.